이건 악몽이야. 우린 다 죽을 거라고. 여기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절망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를 진정시키려 했던 사람들마저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충격을 받은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톤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미국 군인입니다. 최근 여행차 방문했던 호주 시드니에서 반가운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소방관이라는 한국 영화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방관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저처럼 PTSD로 고통을 받는 모습에 더욱더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처참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4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치렀고 당시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슬픔, 그리고 동료들을 잃은 아픔은 제 정신과 마음에 큰 흔적을 남겨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꿈을 꿀 때면 항상 저는 동료들이 부르는 외침과 총탄에 휩싸여 있었고 총성과 폭발음이 한꺼번에 터져 동료들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으며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반복해서 떠올라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문득씩 불현듯 그 전장의 소리와 모습이 떠오르면서 언제 다시 그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군 내부에서도 저의 PTSD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2달간 휴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점점 심해지는 PTSD 증상을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받게 되어 병원에 다니면서 PTSD를 치료를 했으나 미국에서의 치료는 생각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제 모습에 더 자괴감이 들어 우울증까지 생기려고 했었죠. 그러던 중 병원에서 흥미로운 훈련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세의 매력이 남아있는 이탈리아의 산 지미나노에서 군인들을 위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고, 전쟁, 전투 경험으로 인해 쌓인 트라우마와 부족해진 전투 기술을 보충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제 능력을 갱신하기 위해 받는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과거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외상 후 스트레스의 폭풍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느낀 그 차가움은 단지 이탈리아의 선선한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불확실함이 제 마음을 떨게 했어요. 돌담 건물과 꽃이 만발한 발코니가 늘어선 좁은 거리는 저에게 용기의 시작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왜 이곳에 왔는지, 더 나은 군인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교육센터로 가는 길에 저는 산 지미나노의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늦은 오후 햇살의 따스한 빛,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치열했던 전투, 새까만 연기와 매캐한 냄새를 뿜어내던 하늘, 그리고 끊임없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대포와 비명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라 온몸이 경직되면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여긴 전쟁터가 아니다, 이탈리아다를 연발하며 차가워진 손으로 교육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센터 안에서는 각자의 고난과 생존의 이야기를 지닌 다른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저마다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치 잠긴 문처럼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마저 외부로부터 제 마음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에 맞서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에 의해 지배되어 왔고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기에 감정을 드러내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에서 저는 제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전장에서의 강인함과 실력을 자부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군인의 이야기는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 군인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2년 정도 머물면서 한국의 음식과 자신이 겪은 한국 군대 군인에 대해 너무 좋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군대에 배울 점이 많았다며
우리 미군도 한국의 군대를 배워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감히 미군을 그딴 엄격하기만 하고 싸울 줄 모르는 작은 나라의 군대와 비교를 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작은 나라는 알지도 못할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료를 희생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는지. 모를 거라고. 총이나 쏴봤겠어. 젠장.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숙소를 향하면서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미군도 배워야 한다는 말에 나와 전쟁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들과 희생된 많은 동료들이 부정됐다는 느낌을 받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도 잠시 그냥 말 한마디 서로 나누는 자리였을 뿐이었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응한 심각한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드릴 훈련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저는 이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들에 점점 끌리게 되었어요. 강사님들은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에는 세심함과 정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칙에 반발하는 제 일부가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 부분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보아온 방식들 속에도 귀중한 지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때때로 가장 큰 힘은 더 세게 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오래된 편견들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후 처음으로 저는 그런 믿음들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문화와 방법에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전투에서도 나름의 싸움 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새로운 방식들을 배워나가면서 제 마음도 드디어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하루의 훈련을 앞두고 평온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좁은 자갈길을 걸으며 신발 밑으로 느껴지는 매끄러운 돌들을 느끼고 이른 아침 일찍 나선 다른 이들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중심에 다다르자 저는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무리의 주민들이 매우 역사적인 느낌을 주는 오래된 건물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그 건물의 돌담과 나무문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듯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연기 냄새가 풍겨왔고 공기도 약간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큰 외침이 들리더니 한 창문 근처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선명한 주황색 불꽃이 돌담을 타고 퍼져나가고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달아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장면은 극적이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전장에서 느꼈던 두려움과는 또 다른 두려움이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감정으로 밀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 불길이 마을의 역사의 한 부분과 소중한 추억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갑자기 번지자 저는 순간 전장의 소음과 폭발음이 귓가에 메아리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은 마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본 폭발 장면과 닮아 있어 제 심장은 마치 전쟁터에 다시 있는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갑작스런 공포에 몸이 굳어지며 과거의 잔혹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눈앞의 불길은 저에게 너무나도 낯선 동시에 이미 익숙한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PTSD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음을 느꼈습니다. 이내 제 심리와 몸은 전투의 혼돈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듯했고 그 공포는 제 내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저를 조용히 떨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소리치는 주민의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상황을 둘러보고 위험에서 멀어지려 애쓰는 주민 무리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흩어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 애쓰고 계셨어요. 불길이 너무 거세서 그들의 노력도 한계가 있었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건물이 열기를 받아들이며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강렬한 열기와 타들어가는 나무 소리, 불에 타는 천의 냄새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배워온 훈련과 수없이 반복했던 연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훈련도 자연의 거대한 힘과 그 순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대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불길과 싸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외치고 있었고 저 역시 신속하게 그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지시를 내렸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몇몇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크게 벌어졌고 서로를 꼭 붙잡은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넘쳤지만 살아남으려는 굳은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제가 걱정에 찬 마음을 가진 한 병사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그 현장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현지 소방대원들이 물 양동이와 구식 호스를 들고 달려가며 끈질긴 불길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불의 강렬함은 압도적이었고 때때로 열기 때문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짙은 연기로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과 포효하는 불길, 패닉에 빠진 목소리들이 하나로 뒤섞여 압도적인 소리를 이루었습니다. 불타고 있는 건물에 다가가면서 제 몸에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흘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책임감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이 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한 순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건물 자체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불길은 벽돌과 모르타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불길이 포효하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때 두 사람이 현장에 나타난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과 싸우며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데 집중했었거든요. 그러나 곧 그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소방 장비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차분하고 집중한 표정이 주변의 혼란스러운 외침과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남성은 김민재 씨, 그 여성은 박서연 씨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젠장. 또 한국. 저 사람들은 한국에 이해 못할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라는 판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중심으로 향하는 모습과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결연한 의지는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김민재라는 남자는 곧바로 불길을 제어하려 애쓰고 있던 현지 소방대원 무리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서 혼돈 속에서도 역사적인 건물을 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절박한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모두를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쪽에 모여있는 구조대원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김민재 씨는 이미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명령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몸을 낮추고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라고 외치며 불꽃의 탁탁 소리와 공황 상태의 외침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명확한 지시로 모두가 현재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서연 씨는 호스를 설치하고 현지 소방대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획되어 있고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듯 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가족에게 다가가 필요한 행동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결연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호스가 미끄러진 것을 조정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 작은 제스처는 불을 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단순한 소방활동 이상의 큰 무리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사슬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근처 카트에서 물 양동이를 들고 다른 소방대원에게 건네주었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 군사훈련이 많은 도전에 대비하게 해주었지만 이번 상황은 전에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위험은 실제했고 매 순간이 신중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팀워크는 마치 하나의 춤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현지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안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연기는 자욱했고 불길 소리는 압도적이었지만 저는 집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함께 이곳을 벗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말에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런 무서운 밤에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막힌 문가에 다가갈 때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박서연 씨가 다가왔고, 마이클, 저와 함께 가요라고 말하며 안심시켜줬어요. 함께 잔해를 치우고 아이들과 부모님들 한 무리의 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감사한 표정은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불길이 계속 타올랐고 우리 무리는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도구, 그리고 격려의 말들을 나누며 갇힌 주민을 구하거나 불길을 막아내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욱 단합시켜 주었습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느낀 적 없는 소속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무서운 1시간 동안 저는 불길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유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물이 불타오르더라도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의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진정한 힘이란 혼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 앞에서 서로를 믿고 도우며 함께 나아갈 때 발휘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불길이 잦아들면서 저는 잠시 앉아 한숨 돌릴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화재는 진정되었고 한때 혼란스러웠던 현장에는 부드러운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불타던 건물의 차가운 돌 계단에 앉아 시원한 밤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전쟁의 잔혹함과 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었어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제 이전의 시각이 제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면서 저는 무거운 생각들을 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닫힌 사고방식이 있었음을, 그것이 저를 도움과 새로운 배움에서 멀어지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방법을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따뜻한 또 다른 강인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는 김민재 씨와 박서연 씨께서 현지 소방대원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제 마음속의 생각을 전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밤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거칠었지만 오늘 밤 많은 생명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서연 씨는 제 어깨에 다정한 손길을 내렸어요. 그 순간 제 옛 생각과 새로운 시각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훈련 과정과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이한 말투로 자신들의 어려움과 성공담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깊은 열정과 배려가 엄격한 규칙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 마음속에 있던 의문들을 하나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럴수록 제 감탄과 존경은 커져만 갔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를 제 마음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화재는 우리 모두의 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과 우정을 받아들일 때 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옛 편견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우정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마을에는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힘들고 긴 하루였고 연기가 거치자 용감하게 싸워준 모든 분들의 지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저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우정과 이해의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무서웠던 밤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기억은 인생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정한 힘은 서로 맺는 인연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 생각은 계속 한국 소방대원 김민재 씨와 박서연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의 차분한 자신감과 부드러운 배려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뿐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불길을 다스리는 새로운 방법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가능한 한 훈련 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평소 익숙한 방식과 다른 방법을 믿고 배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말투로 팀워크, 한 생명 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명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거듭될수록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났어요. 어느 오후, 혹독한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조용한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주변에는 현지인들의 부드러운 잡담 소리가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의 배경, 희망, 그리고 실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들은 한국에서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매우 깊고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분과의 우정은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지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제 옛 생각들은 마치 벽처럼 저를 가두었었는데 이제 그 벽을 하나씩 허물어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새로운 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더 나은 군인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이 경험은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불길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 불길이 따뜻하고 인도하는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인 소방대원 두 분의 모습과 한국 영화 소방관의 모습이 겹쳐지며 더 발전한 내가 있기까지 그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재, 박서연 소방관님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꼭 찾겠습니다. 다시 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